아담하와 타락 이후 종교는 원죄 회복 역사이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었다. 레위기 17장 5-6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속죄 형식이 바뀌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가 되었고 거룩한 우리의 몸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대 십자가의 죽은 뜻의 핵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 뛰는 이가 있다면 그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죄 때문인 것이다. 그 십자가를 비종교인에게 혹은 그를 조롱하는 언론과 사제들, 로마의 법을 쓴 사법부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 고등학교 아들이 읽는 세상을 바꾼 생명과학 책을 읽게 되면서 십자가의 도가 인간에게 유해한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을 만나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를 배출하는 원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통해 인류가 광합성을 밝히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고 길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와 시대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자의 십자가 노정을 이 시대가 이해하는데 참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무단히 실험하고 연구해서 광합성을 밝힌 과학자들처럼 나도 십자가의 도를 글로 쓰고 전하는 과정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래 글이 다소 읽기 지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의 즐거움 삼아 읽어주길 바란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끗한 산소는 필수적이다. 이 산소는 어디에서 생성될까?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탄소 화합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이 과정이 광합성이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체내에 저장하거나 생장에 이용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석탄과 석유도 식물에 저장된 탄소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진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서 알 수 있듯 식물은 인간의 해로운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배출한다. 인류는 이러한 광합성 작용을 이해함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이 땅에서 양분을 흡수한다 생각했고 별도의 배설 작용은 필요치 않다고 여겼다. 르네상스 시대의 안드레아 체살피노는 식물에도 인간의 정맥 같은 가느다란 관이 있어 영양분을 전달한다고 생각했다. 17세기의 그루는 식물줄기 단면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관다발 구조를 확인하여 그의 저서에 실었다. 벨기에 화학자 얀 바티스트로 판헬먼트는 200파운드 흙에 5파운드 버드나무를 심고 5년간 물을 주어 관리하였다. 5년 뒤 나무는 169파운드로 증가했지만 흙은 200파운드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그는 식물 성장의 원인이 흙이 아니라 물이라 생각했다. 18세기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기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영국의 헤일스는 고체나 액체 안에 공기가 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기체가 식물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20년 후 스위스에 보내는 큰 유리 용기에 물을 붓고 잎이 달린 포도줄기를 그 안에 잠기도록 넣어 두자 용기 안에서 빛이 비추는 낮 동안에만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다. 드디어 광합성의 단초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지프 프리스틀리는 양초가 꺼질 정도의 탁해진 유리종에 잎이 잔뜩 달린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10일 지나자 공기가 생성되어 양초를 태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네덜란드의 생리학자였던 양 잉에나우스는 공기 정화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식물을 물속에 두었더니 잎의 안쪽에서 기포가 발생했는데 정체는 산소였다. 1779년 그는 이 실험에서 산소는 식물체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을 띤 부분에서 기체가 발생하며 빛이 없을 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본해의 실험 결과도 재확인했다. 잉에나우스는 식물의 잎이 산소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빛이 없을 때는 오히려 식물이 동물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 후 수시례의 연구를 끝으로 광합성에 관한 초기의 화학식이 완성되었다. 이산화탄소 물 빛 산소 식물체 내의 탄소 고정.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를 배출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의 생물학자 코닐리어스 바레니우스 반 밀은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 분자가 쪼개져 나오는 것임을 증명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광합성이라는 말은 1839년 미국의 식물학자 찰스 리드 반스가 제안했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광합성은 이처럼 생물들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자 동시에 지구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인 산소를 생성해내는 과정이다.